안녕하세요. 서울 아파트의 실거래가 반등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시장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. 한국은 되게 어이가 없는 게 7억짜리 아파트 분양받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변에 시세가 14억이니까 너 7억 버는 거야. 이렇게 얘기합니다. 말장난이죠. 실제로 그 아파트를 14억에 팔아서 내가 7억을 세금을 제하고 남겼을 때 그게 실제로 내 수익이죠. 팔지 않았고 그냥 가지고만 있는데 집값이 5억짜리가 10억이 됐다. 5억 벌었네. 이건 기분만 좋은 거지 실제로 내가 5억을 번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. 아파트 가격도 상황에 따라서는 5억짜리가 10억이 되고 또 다시 7억이 되기도 하고 또 4억이 되기도 할 거다라는 겁니다. 그러한 것들을 따져보면 이제 뭐가 맞습니까? 뭐를 진짜라고 생각하는 게 좋겠습니까? 그냥 기분만 좋은 거 요런 거는 그냥 안 믿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. 그런 것보다 실제로 살펴보고 따져보고 성과를 내는 게 의미가 있겠다라는 겁니다. 막연하게 그냥 기분 좋게 뭔가를 이루어냈다,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그저 그냥 기분뿐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좋겠고요.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동산은 꼭 필요한 재화죠. 실제로 매매를 해서 사든 죄송합니다. 실제로 매매를 해서 자가로 거주를 하든 아니면 임대를 해서 전세 월세로 지내든 확실한 건 뭐다? 부동산은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필수제다라는 겁니다. 근데 그러한 것들을 필수제를 너무 쉽게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고 빚을 내서 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? 그 빚 때문에 나중에 집을 다시 금융권에 빼앗길 수 있는 우려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좀 더 조심하면서 바라보고 접근하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. 그저 전문가라고 하는 이 얘기만 듣고 유튜브에 추천만 듣고 혹해서 거래하는 건 좀 위험한 일이다라는 겁니다. 보통의 사람들은 철저하게 부동산은 실수요로 접근하는 게 좋겠고 실수요라 하더라도 무리한 빚은 절대로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특히나 지금 같은 시국 시중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시기에는 빚이 어떤 일을 합니까? 많은 사람들을 몰락하게 만들죠. 무서운 얘기입니다. 부자 됐네. 야 축하합니다. 너 아파트 경매에 낙찰되셨네요. 축하합니다. 아파트 분양 받으셨네요. 야 이제 부자 될 일만 남았네요. 이런 얘기들 하는데 다 뭡니까? 말장난입니다. 부자가 되고 축하받을 일인지 아니면 매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인 건지는 사실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. 누가 저렇게 계속 꼬드기고 혹하게 만들었나요? 참 무서운 얘기죠. 함부로 뭔가를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. 누가 뭐라 그래도 최대한 조심하면서 살아야 되고요. 최대한 안전을 최우선의 과제로 생각하고 지내야 되겠습니다.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좀 잘 유지하는 길이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. 다 돈 벌면 좋죠. 부동산 해가지고 돈 벌고 싶죠. 근데 돈 벌고 싶은 거하고 돈을 벌었다라고 하는 거는 또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. 잘 모르는 누군가가 친구의 친구가 돈을 벌었대. 그 말에 혹해가지고 나도 흥분해가지고 걔가 벌었는데 나도 못해? 이런 괜한 이 경쟁심 이런 것들로 울컥해가지고 해서는 곤란하다라는 거죠. 너 집 없지? 너 돈 없지? 너 200, 300밖에 못 받지? 이런 얘기하면서 이렇게 자존심을 끌고서 울컥하게 만들어서 내가 그런 것도 못 살 줄 알아? 이러면서 잘못 샀다가는 큰일 난다라는 거죠. 명품 가방 200만원, 300만원짜리 쇼핑할 때 하고 다른 문제라는 거죠. 지금이야 한국에는 부동산에 대해서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개념이 좀 덜하지만 앞으로 한 5년 지나고 한 10년 지나면 한국에도 일본처럼 감가상각 개념이 생기겠죠. 4억짜리 집을 사는데 사는 순간 4억이 아니라 3억 8천, 3억 9천이 되는 그런 이제 중고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아마
한국에도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.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실거래가 반등했다. 이런 얘기 저런 얘기에 혹해가지고 그래? 그럼 나도 지금 다시 사볼까? 이런 생각은 절대로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. 지금 20대 30대들 특히 30대들이 다시 이제 집을 사는 그 주요 계층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좀 우려스럽습니다. 걱정이 된다라는 거죠. 지금은 집을 사야 될 시기가 아니라 관망하고 관찰하고 지켜봐야 될 시기 같기 때문입니다.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만만하게 움직였다가는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습니다. 좀 많이 겁이 나는 거죠. 사실 부동산이 금방 뭔가를 이뤄내고 금방 큰 돈이 될 거다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사실 무리였던 겁니다. 정말 신중하게 정말 요모조모 다 따져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겠다라는 겁니다. 서울 기준의 주택구입 부담지수 2022년 4분기 198 100까지 내려오려면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하겠다라는 겁니다. 대략 한 2년 반에서 3년은 걸리지 않겠습니까? 그렇게 봅니다. 더 걸릴 수도 있고요. 그리고 미분양 물량이 뭐 8만 건 이러는데 시간이 지나면 10만 건, 15만 건, 뭐 2008년처럼 뭐 20만 건까지 갈지도 모르죠. 근데 그 미분양 물량들이 대폭 해소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죠. 또 뭐가 있습니까? 금리. 시중금리가 뭐 1% 후반대, 2% 초반 이렇게 다시 얘기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겠다. 그리고 전월세 가격. 전세가율이 뭐 90%다, 95%다, 뭐 85%다. 이렇게 얘기할 때 전세와 월세가 별로 차이가 안 난다더라. 이런 얘기가 많아질 때 그리고 경매시장에 사람이 없다. 더 이상 한국에서 부동산은 재테크 수단이 못 된다. 실거주 말고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. 이런 얘기가 계속 많이 나올 때 이럴 때가 실제로 부동산을 사야 될 시기가 아니냐라는 거죠. 그리고 부동산 관련해서 뭐 제 말도 다 믿으면 안 되고요. 다른 누군가가 이게 정말 좋다더라. 여기를 꼭 사야 돼. 이런 얘기들도 좀 의심하는 게 좋겠습니다. 나한테 맞으면 사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죠. 게다가 내가 그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감당할 수 있냐 없냐가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. 감당 못할 빚을 덜컥 졌다가는 어떻게 됩니까? 그냥 인생이 그냥 끝장난다라는 거죠. 매일 뻔한 얘기를 말씀드리는데요. 지금은 살 시기라기보다는 좀 두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은 시기다 라는 말씀을 좀 계속 드리고 싶습니다. 왜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냐? 저나 여러분들의 삶이 좀 안전해지고 좀 보수적으로 좀 잘 관리해서 삶을 잘 유지하기를 바래서인 겁니다. 삶이 참 힘들고 어렵다, 쉽지 않다라는 걸 항상 기본값으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